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실은 정책 위주로 가고 사람 비위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인사관리단, 그러니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기능을 법무부로 넘기겠다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출근길 윤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사전 컨트롤 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제 윤종원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부총리 인사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항의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장관에 대한 그런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뭐 탄핵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향후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게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바로 잡아주시기를. 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무원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보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를 캐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는 그런 방식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에 재밌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보다 다소 고조된 어조로 1분 동안 발언을 이어나가며 양팔을 펼치거나 주먹을 쥐는 등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면서 이 얘기를 강조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목소리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다라고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어떤 신념, 소신의 어떤 표현일까요? 대통령이 떳떳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왜 예. 법무부에 그 인사검증 하도록 했냐. 예. 지금 그걸 하니까 지금 대통령은 정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하늘을 두고도 국민 앞에서 떳떳하다.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미국의 제도가 그렇다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인사검증 청와대에서 지금 다 했고 민정수석에서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받은 정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최고치를 찍었지만 인사검증 매번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반복하겠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핵심을 딱 짚은 거라고 봐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은 다 그 기능을 다 했다.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걸 검경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수사권이 9월 정도 되면 다 갑니다, 경찰에. 그러면 경찰에 만약 인사검증까지 맡기면 경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얘기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인사검증을 또 법무부에 주니까 그러면 그 검찰공화국 얘기를 지금 막 공격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할 때는 그럼 청와대공화국이라고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럼 법무부에게 이제 수사권도 없는데 법무부에게 인사검증을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자.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공격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걸 주냐. 막 검찰공화국이다. 총리보다 높아지는 거냐? 네, 막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장관은 거기서 노터치하고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존중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부분은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이모 교수를 갖다가 이모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 정확한 공격이 아니고 막 그 부정확한 방식으로 지금 공격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예. 대통령께서
소리가 약간 높아지신 거죠. 예. 나 이거 떳떳하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신경민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의 이 발언이라든지 지금 이 인사관리단을 법무부에 두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이모 교수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 인사청문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할 말이 없고요. 예. 그건 인사청문 위원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다른 문제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그 출근길 멘트를 들어보면 인사 검증하고 사정 문제에 대한 것을 같은 정자가 들어가니까 아마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인사와 검증과 청문과 이것을 총체적으로 놓고 뭔가 하여튼 지금 문제가 뭐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여든 야든 지금의 여든 야든 뭐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예. 이게 미국 제도를 베껴온 건데 미국 제도에 지금 제목만 베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미국 제도의 본질을 베껴오려고 그러면은 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어저께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건 지금 전혀 본질하고 다른 얘기, 문제와 다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FBI를 또 뭐 자꾸 얘기를 예로 드는데 미국 FBI의 뷰로 치프 그분은 역대 최근에도 트럼프하고 FBI 국장이 대립하는 걸 보셨을 텐데 FBI 국장은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법무장관 말도 안 듣고 뭐 자기 소신과 철학과 그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뭐 옛날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 있었던 후보 이런 사람은 오히려 대통령 위에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로 군림을 했는데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트럼프와 FBI 국장이 부딪혀가지고 트럼프의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경우를 최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은 그런 기관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관에서 인사 검증을 엄숙하게 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법무부 장관 밑에 두고 몇 사람이 앉아서 얼렁뚱땅하고 이번에 이제 그 실질적인 걸 봤잖아요.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니까 새로 임명하는 장관 차관급은 그냥 완전히 또 여성으로 깔아버리는데 이건 이 기관이 출범하기 전 일이기 때문에요. 예. 인사 검증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했다고 대통령실이 자꾸 지금 뭐 변명을 하는데 그건 그렇게 될 리가 없고요. 검증과 사정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제대로 뭔가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앞서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가 총리 인사 검증까지 하면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돼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올라간다. 이른바 한동훈 소통령론이 계속해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뭐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한동훈 장관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총리보다 더 이게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민정수석실 분명히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만 한 건 아니죠. 예. 국민의 여론도 들었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었고 역할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찰이라든가 이제 경직적으로 논란됐던 사찰이라든가 이런 사정 기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애겠다는 문제의식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밑으로 가게 돼버린 거죠. 상당히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기에 인사검증단이라고 해서 검찰, 경찰 출신들의 20명이 특히 인사정보기획단장인가요? 관리 검사로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더 이 중요한 어떤 권력 통치의 핵심 기구로 가버린 거죠. 여기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의 시스템대로 나라가 움직이 버리는 이런 우려가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FBI 문제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하든 아니 대통령실에서 하든 간에 검찰이나 경찰이 의뢰해서 범죄 혐의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개인 정보 신상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하느냐 그 판단은 결국은
정치적 판단과 정부적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소문이 무슨 어떤지 후문이 말씀인지 어떤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범죄 행위만 갖고서 이 사람을 뭐 장관에 앉힌다, 차관에 앉힌다, 어디 산하에 앉힌다. 예.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이 한동훈 장관의 시스템, 법무부로서의 시스템, 특히 이제 정부 조직법상 예. 이런 인사 기능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철 평론가께서 뭐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도 청와대 이전 부분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예. 진행 중이고요. 뭐 결론 났죠.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것은.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 우리 정권 때마다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청와대에서 없애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인사 이렇게 검증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선가 총리에서 맡든 법무부에서 맡든 또 경찰이 맡든 어디에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 FBI다 아니다. 그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예. 이제 좀 정리를 해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탄핵에 있던 게 아니라 뭐 여러 해임 견해를 내겠다 나오고 있는데 지난 청문회 때 정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아닌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어도 그랬을까 할 정도로 한동훈 장관을 그냥 물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예.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밝혀낸 게 없어요. 큰 결점을 흠을 잡아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어떤 국민한테 예. 새로운 걸 비춰줘야 되는데 여전히 한동훈 늪에 빠져 있다. 과연 예. 이 부분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조금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말 인사검증단은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것도 지금 보완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능적인 것도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민원실 없는 대통령실 탄원서 낼 곳이 없네. 조선일보 오늘자 기사입니다. 대부분은 자기들 주장을 담은 서한이나 탄원서를 들고 오는데 용산 집무실에는 막상 이 문서를 전할 민원실이 없어서 집회나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당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 청와대에는 연fun문이라는 민원실에 탄원서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도 온오프라인에서 이런 창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지금 의원님, 뭐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정작 민원실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예. 지금 이전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 부분을 약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급하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예. 그 조금 지금 불편함은 좀 죄송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면은 소통한다고 그랬는데 소통 안 하네 이렇게 또 이미지가 비칠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실도 부지런히 좀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 정치 기사는 아니고요. 국민의 76%가 웰다잉 그러니까 잘 죽는 거예요. 안락사라든지 조력 존엄사를 의미를 합니다. 조력 존엄사는 이제 의사가 이 존엄사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둘 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76%가 이걸 찬성하고 있으니 입법화해야 된다라는 기사 주 내용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사실은 그 법학서적에 꾸준히 나오면서 이게 논쟁이 되는 지점이에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냥 찬성하신다는 그거하고 예. 그걸 입법을 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의사를 우리는 신뢰하고 예. 믿고 하면 이런 부분은요 충분히 상의해서 그 당시 상황에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예.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걸 법을 만들어놨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악용하는 경우에 그건 정말 대책이 없고 억울한 죽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입법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말기 환자가 고통 속에 죽는 것보다는 스스로 명예롭게 또 자신의 존엄하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이 루나 마지막 날까지 급등락 4배 치솟다가 폭락해서 결국 이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
문제는요, 이 권도영 대표가 새로운 루나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당국이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하 교수님,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또 루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이 코인 거래소에 아마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측면들을 강조하는 기사인 것 같아요. 예. 결국 그러면 정부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지금 뭐 대부분 사람들이 코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문제인데 흐름은 막기가 어렵다.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알겠습니다.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멜경 지역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